네, 김진팔입니다. 네, 이 영상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다히에라는 지역에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히에 지역은 교회, 외곽, 변두리 뭐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베이루트에서 외곽 지역 대충 이 부분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란 그리고 헤즈볼라와 같은 종교인 시아파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베이루트 남부 교회 다히에 공성, 다히에가 교회라는 뜻이랍니다. 변두리 주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한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테러리스트 본부를 공격했다. 네타냐후 총리.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줄거리만 얘기 드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했어요, 미사일로. 네, 이게 그 영상입니다. 이러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사일 몇 발이 이스라엘 북부의 목표물을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전이 일어났다는, 네,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또 이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대공 미사일 뭐 아이언돔 이런 거 하지만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관련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어디 떨어지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제5차 공격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역이 이스라엘의 5차 공격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오늘 밤 라마트 다비드 공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고체 연료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군 사령부는 최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에는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란이 너네 공격했는데 니네 이스라엘이 또 보복을 하면은 또 더 강력하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유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중부권 사령부는 카탐 알-안비야 이랄 이슬람 공화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동 살해를 자행하는 이놈들, 너희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네. 미국 또는 이스라엘 드론 한 대가 이라크 카르발라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또 계속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지금 네타냐후에게 전화해서 이란을 보복 공격하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 네타냐후에 전화해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네타냐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보복할 것이며 트럼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미국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은 우리와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격이요, 자 이제 그만하고 협상하자고 그랬는데 그들은 휴전에 대한 의지도 없고 대화도 믿지 않는다. 이란 국회의장, 당연한 거죠. 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미국 없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까? 공중 급유기 없이는 이란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띄워서 이란을 공격하려면 중간에 공중 급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줘야만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란은 뭐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미 얘기해놨어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 고문 알리 샤바파는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응은 한 달 넘게 휴전 위반에 대해 자제해온 끝에 나온 것입니다. 이란의 행동은 유엔 헌장에 따라 합법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특징이죠. 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왜?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야단 맞을지 모르니까. 미국은 안 지키는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 때문에 이란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 비관적인 것은 당연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뭐냐면, 러시아와 이란은 착한 학생처럼 국제법을 다 지키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랑 미국은 안 지키거든요. 이건 강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낙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란이 이긴다, 뭐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러시아와 이란은
약자의 입장에서 아주 국제법을 상대는 전혀 지키지도 않는 국제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마치 축구에서 럭비가 처음 시작될 때 축구를 하다가 어떤 일방이 선수들이 뭐라 그랬죠? 손으로 공을 들고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한쪽은 반칙을 하는데 한쪽은 나는 축구 룰대로 발로만 축구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지는 거죠? 예? 지금 이런 행동을 뭐라고요? 러시아와 이란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 관련은 이스라엘 언론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대응을 어떤 식으로든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하면 뭐해? 컨테이너 운송료가 급등했습니다. 호르무즈 그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그 배싹시 올랐대요. 네.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장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가격 상승이 항공사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총격 사건 발생 1명 사망 5명 부상. 마틴 암스트롱에 의하면 전쟁은 앞으로 2029년까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자기네 컴퓨터가 예측했다고 합니다. 대만은 특히 2029년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정부가 계속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최악의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악화된 시기로 가득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두가 경고 신호가 명백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소음으로 지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음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은 2028년 그리고 2029년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틴 암스트롱의 주장이에요. 네, 자포리자 방면에서 우크라이나의 고정익 정찰기를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이제 충격해서 격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러시아에는 또 새로운 그 드론 공격용 그 대드론용 그 새로운 드론이 이제 나타났어요. 몇 가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근데 모델이 비슷해요. 생긴 게. SKBP라는 회사는 조만간 요격무인 항공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타스 통신의 시험에 율카라는 것도 있고 피라냐라는 것도 있어요. 2022년 벨고로드 포격을 명령했던 우크라이나군 대령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옛 동료들과 만난 후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계란 드론이 요격돼서 떨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측의 계란트 드론은 부품을 까보니까 미국, 스위스, 미국, 일본, 네덜란드, 중국, 영국 뭐 각종 나라 부품이 다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한국도 있어요. 한국 것도 있던데 여기 대한민국. 다중 세라믹 커패시터. 그리고 러시아는 자국 비행기에 최고 엄청나게 좋은 그 전자 감시 장치를 달았는데 이게 있으면은 전투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는 그 스타링크와 거의 버금가는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제 위성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중계기 같은 걸로 위성 대신하는 건데 이제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이게 그 위성 시스템하고 성능은 똑같대요. 근데 위성이 더 좋긴 하대요. 네, 벨기에는 그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새로 개발해 갖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러시아 드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피라냐 10 공격 무인 항공기의 현대화는 운영자가 현장에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아키텍처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에서 더 좋은 드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기 석유, 휘발유 이렇게 하는 거 공격하고 그다음에 버스 민간이 다니는 거 공격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드론용 그물을 치자는 의견이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크림반도 물류 지원에 어떻게 대응해? 이게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똑같은 보복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보복 공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키예프 석유 못 들어가게 도로를 막자는 얘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들이 반토로 위성으로부터 드론 포획 후 15분 이내 위성 이미지를 수신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일 위에 그 군 높은 대장이 위성을 받아갖고 이렇게 아래로 층층시야 내려가면 최전방에 실제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한참 뒤에 받아보니까 이미 현재 상황하고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그냥 최종 그 병사한테 바로 막바로 다이렉트로 위성 그 신호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해? 할 일이 없잖아. 없긴 뭘 없어. 그 후방 지원 같은 거, 보급 병참 같은 거 하면 되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 내가 뭐 그냥 뒷바라지 나는 사람이야. 엄마처럼 먹을 거나 배달이나 하고 뭐 그런 배달의 기수야. 막 이런 거 때문에 이걸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전쟁터의 현실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실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혁신이 강요되는 거죠. 예, 아, 이거 브루스타. 러시아군이 전쟁터에서 브루스타 쓴답니다. 대박인데? 아, 브루스타가 최첨단, 최전선, 예? 그거예요. ISW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미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쿠피안스크 변화가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이렇게 빗금을 쳐놔갖고 지금 색깔이 안 변하니까 여기도 보세요. 러시아군이 여기까지 들어갔잖아요. 이거 빨갛게 옛날처럼 철해졌으면은 아 러시아가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했을 텐데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리만 지역에 이거는 노란색으로 칠해줘야 되는데 영상이 안 나왔지만 러시아군이 여기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아예 노란색도 안 칠해주죠? 그죠? 이 사이트 망했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수원지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의 상수도. 여기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도네츠크 지역의 상수도예요. 여기를 상수도가 안 들어왔고 도네츠크 사람들은 지금도 저 비닐봉지에 똥 싸서 버리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결을 안 하면 푸틴의 이 전쟁을 끝날 명분이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새로운 거 또 나왔죠. 어제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여기 노란 게 또 나왔습니다. 근데 색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새로 바뀐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 원래대로는 여기 빨갛게 칠해줬어야 되는 데입니다. 여기 거의 다 끝났잖아요, 게임. 그죠? 마무리만 남은 거예요. 콘스탄티노프카. 그다음에 포크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데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 보이지 않고 굴리아이폴리에 지금 이것도 보면 빗금친대를 치면 빗금친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어제하고 색깔이 바뀌지 않으니까 알아볼 수 없지. 러시아군의 진전 상황은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우크라이나는 잘 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기적인 지도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또 그 우크라이나에 기관차 공격하고 있고요. 또 이쪽 어제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쪽 저 포크롭스크 지역에도 도로가 보급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으로. 파브 또 터지는 거 언제나 같은 영상이고요. 자포리자에 또 러시아가 뭔가 공격해서 까만 연기가 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극복할 수 없는 패트리어트. 대부분의 까만 연기는 기름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타고 있는 건데 주유소일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유소를 많이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극복할 수 없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방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미국이 생산한 모든 미사일을 넘겨준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로만 아브라모비치 그 사람이 이제 젤렌스키 편지를 푸틴한테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오늘 나왔습니다. 김진팔이 하루 빠르지 않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내 거 보고 베꼈나? 그럴 리는 없겠죠.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젤렌스키는 뭘 이렇게 유별나게 공개서한식이나 뭐 그걸 할 이유가 없다. 편지를 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쇼라는 거죠. 어제도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 왼쪽에 이 여자가 이제 러시아 측 그 옴부즈맨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우크라이나 측 옴부즈맨인데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우크라이나 측 옴부즈맨 같은 일행이 러시아 측 사람하고 굉장히 반갑게 하는데 여기를 또 그 블러 처리했어. 모자이크 처리했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거 얼굴 알려졌다가는 막 돌 맞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금은동 해갖고 이제 러시아 선수하고 같이 시상 때 올라갈 때 악수도 안 하잖아요. 나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회 분위기가 나치 파시즘이야. 야! 너 북한 놈이랑 악수했어. 이 새끼 빨갱이. 이런 분위기라고 지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분명히 그 젤렌스키가 제안한 내용 중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전 포로 교환, 전쟁 중 납치된 민간인과 어린이의 귀환, 그리고 이런 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한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제안 중에 일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비밀스러운 제안이 추가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걸 푸틴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제 별개 문제고요. 우크라이나가 올해 들어 외환 보유액 20%를 잃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서방 동맹국으로부터 원조를 반영한 우크라이나 총 외환 보유액은 하여튼 감소했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물병에 폭발물을 숨기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사법당국이 타스 통신에서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물병을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며 폭발을 막기 위해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공격을 저지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했는데 국경 지역에 전자전팀이 배치되어서 어제 드론 우크라이나 드론이 루마니아에 간 거 있잖아요. 그거 러시아가 한 거 맞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의 그 에너지 회사들이 자비를 들여갖고 그 러시아 그 대공 미사일을 살 수 있게 했대요. 그리고 그걸 운영할 요원들을 프리고진 그 반란 사건 이후 거기로 갔잖아요. 벨라루스로 간 사람들. 그 바그너 그 사람들을 돈 많이 준다 그러고 데려와 갖고 그걸 좀 어떻게 좀 대공 그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요원으로 채용하려고 한대요. 은행도 마찬가지래요. 은행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너네 돈으로 그 용병 채용해 갖고 너네 돈으로 스스로 방어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나오죠. 중국에 가갖고 중국 인공지능 사갖고 이제 할 거라고 그 내용 중에 뭐냐면 핸드폰에 정부 그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깔아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국에서도 혹시 나중에 이런 일 생길지 모르니까 정부에서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강제로 깔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장 초기화 한 3번 정도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핸드폰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은행 알리익스프레스에 물건 살 때만 쓰고 핸드폰으로 정부가 알면 안 되는 대화나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찍지 마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핸드폰 쓰지 말라는데. 독일의 빌드 통신은 독일 야당인 것 같습니다. 제 당 이름이 모스크바로 갔다고 그럽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독일의 야당이. 예, 아르메니아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에서는 아르메니아 여당이 이제 인기가 없었는데 개표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최악의 경우 무력 사용도 생각하고 있대요. 아르메니아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무력 사용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원래는 조지아가 먼저 우크라이나처럼 행동했다가 러시아가 무력 개입으로 무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가 또 우크라이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는데 국민들은 싫어하는데 그 대통령이 부정선거해 갖고 막 밀어붙이니까 러시아가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지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조지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대요. 러시아가. 군 모병관들은 다른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지하에서 누군가 망치를 꺼내 저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병관인 줄 알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우크라이나 슈쿠발대대 교관 체르니 이후 사람들이 대규모로 반격에 나섰다. 야, 너네 군복 입고 하니까 나는 그냥 모병관 아니고 군인인데 사람들이 날 싫어하니까 너네 다른 옷 입어 그랬다가 또 막 공격당했대. 우크라이나에서 우체국인가 뭐 거기서 소포 다루다가 터져갖고 네, 소포 이를 만지다가 터져갖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에서 헐.
네. 우크라이나에서 애들이 나무 다리에 올라갔다가 다리가 무너져갖고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미국이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제도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를 영국이 이제 못 쓰게 한다니까 섬을 산대요. 거기는 어디냐면 여기라고 합니다. 예, 차고스 제도. 여기가 모리셔스. 근데 영국령이라고 그러는데 영국한테 사야 되지 않나? 대만 해격은 중국 선박들에게 즉시 영해를 떠나라고 명령하며 여기는 당신들 영역이 아니다. 즉시 돌아가서 떠나가라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대만 시르즈배 지역인 동사제도에서 발생했다. 중국이 이미 대만을 겨냥한 작전을 시작한 것일까? 아, 벌써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 시작되나요? 미국이 취미 동호회 풍선을 UFO로 오인해 격추하는데 5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이거 UFO인 줄 알았더니 아니랍니다. 네, 쿠바 정부가 민간 자원병들에게 무기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임박한 외국의 침공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동지가 화성 11 전술 탄도미사일 시스템 생산에 관련된 방산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와우,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 야, 가오지 말라, 우리 미사일 많다오. 그런 거지.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성층 화산이 가고시마 인근 사쿠로지. 야, 화산이 또 폭발해갖고 화산 먼지로 또 태양을 가리면은 지구 온난화가 많이 해소되겠네요. 네, 이산화탄소 좀 뿜어내면 어때? 화산 터져갖고 시원해지는데. 콜롬비아, 이건 뭐야?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유전자 변형 배아를 이용해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어.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대요. 머리카락, 눈깔, 색깔, 지능, 운동 능력, 형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우생학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거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진짜 되는 거야? 언제부터 되는 거야? 예상 김진팔이었습니다.